그런가 하면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됐어요. 뭐로 추가 기소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남욱, 정영학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요? 성남시 성남도계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총 7,886억의 수익을 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수사 전망입니다. 법적인 얘기라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여기 왜 적용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부의 기밀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자들하고 막 공유해가지고 업자들 돈 벌게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예전에 뭐 LH 때나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이 대장동 일당들도 보면 어떤 대장동의 그 뭐 사업 구조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인 당시에 유동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통을 해가지고 내통했다. 그게 공직자의 저거다. 그렇죠.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이 어. 내부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유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해충돌방지법. 네, 이해 충돌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이해 충돌을 통해서 번 돈들을 환수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영향들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혐의에 대해서도 또 추가 기소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범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내지 추가 수사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업자들과 또 소통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알고 가담했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 정진상, 김용 실질적인 측근이 구속이 됐는데 유감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정진상 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측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측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이 대표는 사실상의 유감 표명도 거부를 한 셈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처음 유동규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김용, 정진상 정도는 내가 내 측근이지라는 얘기를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측근들이 줄지어 구속이 됐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한 내용들 인정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을 텐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 고개 숙이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고 최근에 있는 언론사 신문들 들춰보면은 언론사마다 사과하기 바쁩니다. 김만배 씨한테 돈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언론사 간부가 받은 거지만 여기에 대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편집국장 사표 내고 사장도 물러나고 언론사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께 정말이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당 언론사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해당 기자가 한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소속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서 평생 동지처럼 친하게 지냈던 인사들이 줄지어 구속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는 당 대표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는 건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권이어서 방탄하고 지금 불체포 특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갔을 때 언론사들이 따라붙어서 물어보잖아요. 언론은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 묻는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언론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천준호 비서실장이 확 나타나서 언론을 밀어버리고 기자를 한쪽에서 또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타나서 밀어버리고 기자를요? 기자를요. 이미 다 언론에 통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보호하게 되는 방탄을 2중, 3중 겹겹이 치게 되는 순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만 민주당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합니다.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양쪽의 기자들 다 밀어버렸는데 민감한 질문하니까 기자는 왜 밉니까? 저한테 묻는 것이죠. 네. 물론 서재원 부대가 민 건 네. 아닌데 네. 그 이제 돌발 다칠까 봐. 영상 저도 봤어요. 이게 다칠까 봐 그런 거죠? 다칠 수도 있고 뭐 안전을 위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받게 되면 똑같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네. 모르겠지만 너무 세게 밀던데 영상 보니까. 영상을 봤을 때 저도 빨리 감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순간에 없어진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나면 그 책임도 지고 뭐 유감을 넘어서 그걸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정진상, 김용 구속 사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죄인의 진술 8억 원이 이제 경선 자금용으로 해서 예, 구속됐다. 말씀 중에 저 화면이 나오는데 너무 밀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민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상을 잘 인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화면 네. 보세요. 상황 인지되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살짝 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쓱 어깨로 화면 밖으로 기자가 사라지는데 자 안녕하세요. 자 기자 사라지는데 앞서 천준호 비서실장이 미는 거 보면 너무 세게 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이제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보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러다가 다치진 네. 않을까요? 다칠 수도 있죠, 사실 저렇게. 아니 이렇게 밀어서 다칠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카메라도 보면 장비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예.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혹시 저 민감한 질문 물을까 봐 민 겁니까? 제가 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10시 40분이고 그 앞서 설명을 다 한 상태에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기자회견 혹시 기자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인들이 자기 뭐 자리 다툼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보아하니 이렇게 당 대표가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질문을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뭐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속내가 좀 그대로 밖으로 전달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만큼 현재 겉으로는 유해 보이고 뭐 부드러워 보여도 당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경직돼 있다 이런 반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러다가 혹시 취재하는 기자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로 합시다.